안녕하세요. 김태원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KTNG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KTNG는 옛날 말로 하면 담배인상공사 전매청 이제 계열사였죠. 그런데 이 담배인상공사가 이 담배도 그렇고 뭐 인상공사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치고 이 담배 쪽은 대표적인 이게 해약세를 그러니까 이 뭐랄까요 부정적인 사업이죠.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면서 돈을 버는. 그래서 결국은 이 독점 전매 사업으로서는 이제 메리트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담배도 이제 외부 민간 기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규제가 워낙 많고 또 이게 자칫하다가는 이 폐암이나 이런 걸린 환자들에 의해서 대규모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이 쉽게 뛰어들지는 못하는 그 죄악세를 내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담배에 붙는 이 건강을 해치는 것에 대한 이 해악세가 굉장히 세금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여기에 중독이 되면 잘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담배는. 그래도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은 담배를 끊어가는데 젊은 친구들이 담배를 다시 피고 있어서 특히나 여성이나 미성년자들의 담배를 피는 게 많아져서 이게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최근 들어서 이제 담배 광고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담배 피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담배 피는 여성이 쿨하고 핫하다는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KTNG에서 그게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 KTNG가 우리나라 정부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벌어들이는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대부분이 정부의 배당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여러 가지 뒷말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 KTNG에 투자하는 외부 투자가들 중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 같은 경우는 이 의외로 이 KTNG가 배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인색하고 주주들에게 인색하다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특히나 이제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따로 분리해서 별도 법인으로 IPO를 하면 이거는 담배와 같은 해악세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과 완전히 분리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죠. 특히나 한국의 우리 K 컨텐츠 속에 비춰지는 사극이나 이런 것 속에 비춰지는 인삼, 일본말로 진생이라는 건데 이 인삼의 효능에 대해서 외국인도 이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인삼공사는 예전에부터 이제 중국 시장을 배상으로 해서 중국에 엄청나게 이 홍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삼과 이런 홍삼이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상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외부 주주들은 인삼공사를 따로 분리해서 IPO를 해라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인삼에 대한 이런 정부의 기득권 이런 것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정부 관료들은 그거에 대해 반대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이나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 KTNG가 그래도 그 뭐랄까요 확 늘어나진 않지만 그게 꾸준한 실적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이 중국 쪽에서 인삼공사의 이런 인삼이 이런 것들의 판매가 좀 부진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죠. 이게 이제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를 견제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런 그 인삼이나 이 KTNG의 제품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그 진입장벽들을 높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중국에서 별로 안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중국인들 중에 잘 사는 집안들은 한국 제품에 한국 인삼 제품이 좋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너무 비싸서 못 사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 한중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언제든지 KTNG의 실적은 점프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KTNG의 최저주는 중소기업은행이죠. 6.93%. 그리고 별로 많아 보이진 않지만 국민연금공단과 같이 합치면 그래도 11% 정도 되는 뭐 적지 않은 지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워낙 최저주 지분이 낮기 때문에
이 KTNG는 언제든지 그 외부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왜냐면 그만큼 이 회사가 이 담배 시장에서 갖고 있는 이미지가 독과점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 그러니까 외부 투자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탐스러운, 공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주주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쪽에서는 KTNG의 경영권까지는 아니더라도 고배당을 요구하는 이런 주주 제한들을 거의 매년 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KTNG도 이 중장기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내놓으면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다 많은 그 배당과 고배당과 또 자사주 매수 그리고 또 소각까지 향후 3년간 약 1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3년간 현 발행주의 총수의 약 15%를 소각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도 올라가고 또 다른 주주들에게도 이 이익이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나름대로 이제 이 주주들에 대한 환원책을 굉장히 올려준 거죠. 그도 그럴 게 이 KTNG의 지난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정 주가는 12만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7월 10일 날 최저가 8만 1,000원까지 흘러내렸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거 보시게 되면 그 아주 더디게 실적을 반영하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1년에 2번 중간 배당과 그다음에 그 본회계 끝나고 나서 정기 배당 이 2번밖에 못 하는데 이것도 분기 배당으로 바꿔달라고. 그러면 1년에 4번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배당주 같은 경우는 이 KTNG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생기는 거죠. 그러한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NG는 어떤 식으로든 경영에서 그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특히나 인삼공사의 그 분리 IPO, 인삼공사의 IPO가 하나의 이슈가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건 다 팔아먹겠다고 해서 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노른자의 땅에 있는 부동산들을 일부 매각하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KTNG가 자회사인 이 인삼공사를 민간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사들이는 민간 기업은 말 그대로 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져가는 거 마찬가지죠. 물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 뒷말이 따르게 되지만 뭐 그런 거 안 따지는 쪽이기 때문에 KTNG는 인삼공사 분리 IPO라는 이슈가 항상 잠재되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KTNG가 시간은 좀 오래 걸리고 더디게 움직이긴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름대로 이 인삼공사 IPO만 생각해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지금 실적에 비해서도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